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궁금증이나 애로점들을 모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장 만세 닥터송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요즘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한테 이제 장안의 화제죠. 자, 이익 소각에 대한 몇 가지 쟁점과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쟁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배당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왜 하필 이익 소각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답변을 드리면 이제 당연히 세금 때문입니다. 이제 배당은 이제 종합소득에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6에서 45%의 이제 종합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제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지만 이제 건강보험료에도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세금 부담이 매우 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금 부담이 좀 덜한 이제 이익 소각을 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익 소각은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더라도 매우 낮은 이제 세율로 이제 법인의 잉여금 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때문에 배당 대신에 이제 이익 소각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이익 소각은 위험하다. 또 이런 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이제 기장 쪽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부인된 사례가 한 2건 정도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귀속 주체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익 소각을 하는데 주로 이제 증여라고 하는 제도를 거쳐서 진행을 하거든요. 먼저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이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그 증여를 받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에게 그 현금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돈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증여자에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증여 후 소각이라기보다는 이제 막바로 배당에 가까운 실질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인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차 소각에 관한 문제인데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막바로 이 주식을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이 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남편은 이 주식을 소각을 해서 이제 가지금과 상계 처리한 케이스죠. 뭐 형식적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배당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부인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된 사례는 어떤 뭐 본질적으로 이익 소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잘못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건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이제 증여 후 즉시 이익 소각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인데,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번 쟁점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최근에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익 소각을 진행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여 후 즉시 이익 소각권에 대해서 이제 과세 관청에서 이제 부인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과세 관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실질 과세 원칙 규정을 들고 있어요. 형식에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 원칙을 지금 이제 들이대고 있는데 이제 모든 지방청에서 이제 모든 지방구세청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제 지방구세청 한 곳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현재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지방청에서 다 문제를 삼았겠죠. 그런데 다른 지방청에서는 이제 문제를 삼지 않고 이제 특정한 지방청 한 군데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절차를 거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정말 이익 소각을 진행을 해야 돼? 이거 해도 안전한 거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이익 소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상법상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익 소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법상 절차가 있죠. 정기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회도 소집을 해야 되고, 또 주총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소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이제 상법상 절차를 잘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권 발행 등을 통해서 이제 기존 주식과 증여 주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의 구분이 없게 되면 이제 총평균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의제 배당액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세금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권 발행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증여 후에 막바로 소각을 할 게 아니고 증여 후에 배당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이게 실질적으로 내 소유다, 내 통제하에 이 주식이 관리되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것도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여 후에 배당을 한 번 이상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쟁점에서 이제 문제 삼으려고 했던 이제 내용이 증여 후에 즉시 소각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후에 즉시 소각은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배당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문제조차도 만약에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증여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소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이제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의제 배당액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의제 배당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금 발생하게 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각 후에 이제 소각 대금의 귀속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을 했으면 명확하게 이제 그 소각 대금이 배우자에게 귀속돼야 되고, 또 배우자가 그걸 본인의 통제하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다시 증여자에게 돌아온다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안전하게 이익 소각을 진행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법상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권 발행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 후에 배당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증여 후에 즉시 소각보다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각 대금에 대한 이제 귀속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그 이익 소각에 대한 쟁점과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이익 소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의 동료 사장님들하고 많이 공유를 하셔서 회사에 잉여금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있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낮은 세율로 잉여금을 처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